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죠. 예전에 제가 미드에서 브레이킹 배드 아시죠? 유명한 그 미드. 거기서 그 두목이, 범죄 조직 두목이 그 주인공한테 같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런 멘트를 했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두목이 이제 주인공한테 남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월터. 가족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해도 남자는 묵묵히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책임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저는 희망이 아닌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항상 좀 자주 주장을 했는데요. 이 목적이 소명의식으로 좀 많이 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위대한 사람들은. 근데 그런 위대함을 추구를 하면서 하루하루 평범한 하루를 멋지게 견뎌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인데요. 이게 저는 책임감도 많이 좀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틀린 거긴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삶을 지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류는 거의 책임감의 역사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임감이 있으니까 가족과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임감은 즐겁고 유쾌한 거랑은 좀 거리가 멀죠. 책임감은 하기 싫은 거고요. 부담을 갖는 거고요. 얼마든지 자기 논리로 책임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죠. TV를 보고 있는데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맥도날드를 먹어요. 그런데 그 TV에서 뭐 가끔 되게 불우한 이웃들이 나와요. 그러면 저거 불쌍하다. 근데 나랑 상관없는 일 아니야? 나는 어쨌든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해가면서 밥을 먹고 살고 있으니까 저건 내 책임은 아니야 라고 쉽게 책임감을 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책임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뭐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식을 안 낳는 이유도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사람은 점점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세상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는 점점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과 자유가 제일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만큼 책임감이라는 화두는 자주 나오는 레파토리는 아니죠. 책임감은요, 굉장히 오래되고 낡고 구닥다리하고 보수적인 것들입니다. 아무도 책임감을 아름답게 형상화해서 자주 노출시켜주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저는 조금 그 차이들을 살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을 해보면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만약에 어떤 손님이 저한테 제가 만든 비슷한 자동차를 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제가 이 자동차를 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립을 해야 되는데 1번 직원, 2번 직원, 3번 직원에서 10번 직원까지 다 파트를 나눠놔서 이렇게 조립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완성이 돼서 손님한테 갔는데 3번 제조 공정에서 3번 직원이 일했던 그 공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3번 직원이 제가 얘기를 하겠죠. 너 때문에 지금 이거 에러가 났다.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3번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이거를 시켰는데 제 부하들이 잘 못했네요. 보통은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통상적인 거죠. 그런데 점점 시대가 좀 바뀌면 바뀔수록 개인화되면서 제 잘못이 아니라 저의 부하의 잘못이에요. 제 잘못은 아니고 저의 부하의 잘못이에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이런 논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내 잘못은 아니고 얘 잘못이야. 그래서 내 책임도 있지만 내 책임은 크지 않아. 내 부하의 책임이 훨씬 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먼저 알아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저의 부하들의 일을 제대로 공정을 보지 못했네요. 제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더 멋진 놈들은 그 부하한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상사한테 깨졌잖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 너 때문에 뒤지게 혼났다. 다음부터는 네가 이걸 잘해. 내가 좀 잘 무마시켰으니까. 라는 식으로 또 감쌀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배포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겠죠. 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결여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자,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은 적이 있었는데, 언제 맞았냐면 제가 중학교 때 저의 동생이 그 초등학생 때 옆집 애한테 맞고 온 거예요. 같은 또래겠죠. 옆집 애한테 맞고 왔는데 제 동생이 그 전에도 뭐 자주 맞고 다니고 그랬나 봐요. 그 어린 나이에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뭐 애들하고 자주 싸우고 막 맞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제 동생이 맞고 왔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걸 보고서 화가 나서 저를 때렸어요. 동생 맞을 때 뭐 했냐? 라는 식으로 때린 거죠. 저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 폭력의 현장이 없었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보고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거예요. 동생이 계속 맞고 다니면서 제가 커버치지 않고 그냥 너는 너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 이런 식으로 아마 살았겠죠. 그러니까 맞았겠죠. 당시에 저는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를 때려? 내 동생이 맞고 온 게 내 동생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제 탓이지 내 탓은 아니잖아 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내 잘못이구나, 동생이 그렇게 맞고 다니는 게 내 잘못이구나 라는 걸 느낀 거죠. 나중에 이게 나의 책임이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 당시엔 억울하고 불했죠. 왜 내 동생이 맞고 와서 동생 놈 때문에 나까지 두들겨 맞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때린 게 폭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저의 책임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안고 포용력을 갖고 계속 살아가야만 저는 인간이 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잘못은 아닌데요? 이건 제 탓 아니잖아요. 라는 식으로 매사에 논리적으로 변명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쪼다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은 그냥 정말 개인화에 최적화된 인간이 돼서 인터넷에 악플이나 달고 사는 인간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멋진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책임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TV 보면서 불우한 이웃들 보면서 저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지금 그냥 맥도날드 맛있게 먹을 거야 라고 소파에 누워서, 그게 멋진 일입니까? 그렇진 않죠. 죄의식을 가져야죠. 죄책감을 갖고 나의 무력감도 갖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타심도 생기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래도 인류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사업이나 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점 발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업이든 영업이든 조금씩 성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책임감이고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 누구도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꾸미고 아무리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언변을 탁월하게 한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제일 멋있는 건 책임감이고요. 그걸 안을 수 있는 남자가, 그런 인류가, 그런 모두가 제일 저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걸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끝!